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을 위한 방송 이것없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2024년 4월 10일 총선이 있죠. 이 총선을 대비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지금 우리 국가의 미래를 정말 어떻게 나가느냐 하는 중요한 선거인데, 우리 하남시에서 지금 나름대로의 이제 출사표를 던지고 움직이고 있는 그런 후보들이 지금 어떤 건가, 오늘은 그 후보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이죠. 일단은 그 스케줄로 본다면은 이제 12월 12일 날 예비 등록이 시작이 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현재 지금 각 당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유승환 대표님. 우선 지금 국민의힘이 가장 첨예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아무튼 예. 특히나 이제 국민의힘도 지금 원도심, 예. 이제 갑굴구, 선고구 이제 분부되는 분부가 거는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 예, 된 것 된 것 같고요. 같고요. 예. 이제 법안이 제출도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니까는 거의 그대로 갈 것 같고. 예. 그럼 이제 원도심, 구도심과 미사지구, 예. 이렇게 선고가 아마 갈릴 것 같은데, 지역적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만 원도심은 지금까지 성향으로 봤을 때 국힘의 우세 지역이고, 미사는 민주당의 우세 지역이라고 이렇게들 평가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도심 누가 공천을 거머쥐느냐, 이것이 지금 가장 아주 핫한 얘기인데, 최근에 이용 의원이 둥지를 틀었어요. 아, 그래요? 네, 둥지를 틀고 사무실도 냈고, 요즘에 선거 관련된 현수막도 걸고, 또 행사장도 열심히 다니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창근 현 위원장이죠. 위원장도 이제 원도심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원도심 쪽으로. 어제 8일 날이죠. 정식으로 출마 기자회견 선언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이제 원도심 공천권을 가지고 이용과 이창근이 아마 세게 두 사람이 붙을 확률이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용 의원이 사실상 원도심의 국민의 입장에서는 전략이다 하는 게 이제 당 관계자들, 핵심 관계자들의 소위 얘기는 핵관들의 이야기인데, 이창근 위원장은 무슨 전략이냐, 그거 받아들일 수 없다. 만약에 자기하고의 경선도 안 붙여주고 전략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후보를 지정한다고 하면은 일전도 불사하겠다. 아주 all or nothing, 도 아니면 뭡니다 지금. 아, 그래요? 일전이라고 하면 어떤 일전을? 그런데 지금 재밌는 게, 우리가 이제 길거리에 보면 말이죠, 현수막이 송병선 현수막도 있고, 또 최근에 또 유성근이라고 하는 분도 또 현수막도 걸려 있고, 그런데 이분들은 그럼 원도심입니까, 미사 쪽입니까? 지금 아직 그것도 아직 확실히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그건 이제 좀 곁가지라고 솔직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송병선 같은 경우는 이제 미사 쪽에 지금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원도심 쪽으로는 오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 원도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과 이제 이창근의 그런데 이창근의 의지가 워낙 지금 결연해서 아무튼 경선이라도 붙여줘서 경선을 둘이 해가지고 후보가 정해진다면 그건 승낙하고 받아들이겠지만, 경선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당해서 이용을 전략공천으로 단수로 준다고 하면 그때는 전쟁도 불사하겠다. 좀 시끄러워야겠네요. 굉장히 좀 시끄러워질 확률이 커지고. 선배님, 그러면은 이게 분구를 전제로 했을 때 원도심에 이용하고 이창근이 장을 겨룬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신도시 새로 분구가 되는
신도시 쪽에는 아직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맹주는 없는 거네요. 신도시라는 거 미사지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겠죠. 그냥 이런 거죠. 아까 전제 조건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앞에 예.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사는 사실 국회의원에서는 큰 메리트가 없는 메리트가 지역이잖아요. 없다. 메리트가 없다. 여기는 사실 쉽지가 않다.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쉽지 않고 민주당 우세 지역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상 고전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험지라고 생각을 해서 쉽지 않은 거고 예.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좀 그래도 선거 치르기가 수월한 동네가 바로 이제 구도심, 원도심이기 때문에 원도심에서의 자리를 놓고 공천권을 놓고 겨루는 건데 그게 이제 그 국힘에서는 유력 후보라고 하는 네. 이용훈 현역 의원이시고 그렇죠. 이창건은 위원장이. 현역 위원장이고 네. 이제 두 사람의 일전이 이제 눈앞으로 다가왔는데 그 일전도 그냥 일전이 아니고 아무튼 그러니까 이창건의 의지를 내가 직접 들었는데 예. 이건 뭐 그럼 일전이 한다면 윤석열 대 아니 오세훈 이거 도가 되는 내가 이제 겁니까? 그래서 이랬어요. 만약에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창건 위원장한테 당신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어떡할 거냐. 예. 당에서는 뭐 이용 후보 쪽에 무게를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이용 의원 쪽에 그랬더니 만약에 안 되면 배수혜진이라는 것도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배수혜진이라는 건 없습니다. 배수혜진은 전쟁입니다. 네? 무슨 전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용산 쪽에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얼마 전에 왜 오세훈 시장이 하남에 왔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장원경 이창건 위원장의 얘기가 그거예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하남에 온 것만 놓고 봐도 네. 다른 시군에서도 오세훈 시장을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했는데. 오세훈 시장이 안 간다. 하나만 왔다. 하나만 왔다. 그건 무슨 얘기냐? 오세훈 시장이 자기만큼 자기를 그 오세훈 쪽 계보에 여기는 진출을 시키려고. 그러고 있는데 이용을 만약에 국힘에서 전략을 내린다라고 그렇지. 한다면 이제는 그럼. 이창근은 아까 전쟁 나는 그러니까 거예요. 오세훈도 그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러네요. 오세훈과 이창근이 힘을 합쳐서 용산에 되고 아니면 저 중앙당 중앙당에 되고 세게 이게 이제 거기서 또 뭔 일을 한번 뭐 크게 어필을 하겠다. 뭐 이제 이런 일전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관심이 가는 관전 그럼 포인트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최종 그 후보 등록이 되는 3월 달이네요. 3월 달쯤 되면은 뭔가 그 전에 싸면 뭔가 화끈하게 바로서 결과가 나오겠네요. 3월까지도 안 갈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이제 지금 그 뭡니까 그거 뭐죠? 왜 중앙당에서 이렇게 감사하는 거 있잖아요. 당무감사. 당무감사 결과가 다 나온 것 같고. 거의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다 나온 것 같고 여러 가지 뭐 사안 다 가서 판단을 한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 뭐 판단 여하를 떠나서 아무튼 이창건 위원장은 아무튼 어떤 경우든 경선은 붙여줘야 될 것이다. 경선해야 된다. 경선 다 붙여주면. 근데 뭐 그게 바람직한 거 아니겠어요? 경선이라는 게? 그런 거죠. 맞죠, 맞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창건 위원장은 그래도 지금까지 어저께 8일날 그 기자회견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자기 수 23년인가 24년 동안 하남에 살았고 또 전 21대 때도 출마했다가 고배를 맞았죠. 그러고 나서 계속 그때 죄송한데 네. 그때 경선을 했었나요? 그때 경선 이현재 안 시장님이 했죠. 그 당시에 아니 경선에 무소속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니 이현재 시장님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경선을 안 하는 바람에 경선 안 하고 무소속으로 나온 거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경선을 또 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4년 전에는 이 시장이 컷오프 됐어요. 그때 뭐 재판 맞다. 때문에. 재판 재판 때문에 컷오프 돼가지고 이 시장이 반발로 난 무소속 출마하겠다. 라고 해서 보수표가 갈리면서 이제는 이창근 위원장이 표가 나눠진 거죠. 아마 그때 여러 가지 그 감정이 지금도 남아 있을 겁니다. 있죠. 그렇죠. 그 이제 재판 때문에 그때 그런 거 맞죠? 아마 그 영향이 있었을 거예요. 그랬을 겁니다. 아마 그렇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근데 또 이제 이제 이것도 또 하나 관전 포인트인데 이현재 시장의 의중이 어디에 가 있느냐? 어디가? 그것도 이용 의원과 이창건 위원장. 근데 이용 쪽에 많이 가 있다고. 그게 뭐 그러니까 지금 근데 조금 아까 우리 그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지금 뭐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은 중립이죠. 시장 중립을 지켜야지. 겉으로는 중립이지만 지켜야죠. 겉으로는 중립이지만 표면적으로는 중립이 맞죠. 근데 이제 그래도 어딘가에 의중은 가 있을 것이고. 근데 지금 뭐 내가 보기 이창건 쪽은 아마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뭐 우리 저 이용호 대표도 얘기 한번 했지만 그 뭐 행사장이나 이런데
이현재 시장과 이용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그쵸. 목격됐다, 맞습니다. 목도됐다, 뭐 이거 그렇죠. 아닙니까? 아,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그 유성근 그분이 그 사무실에 현수막에 걸려 있는 게 네. 시장에 저 중립을 뭐 지켜야 되는데 뭐 하느냐 안 하고 커다랗게 걸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한쪽에 치우친. 그리고 시장에 이제 중립. 지금 예. 이용 의원의 현수막을 보면은 이현재 시장이 얘기하는 공약이 거기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아, K스타 월드, 뭐 하남 K스타 월드 뭐 하겠다. 그다음에 GTX 뭐 하겠다. 그게 다 이현재 시장이 평상시에 하는 얘기를 그대로 그냥 현수막에 이용 의원 현수막에 걸어놨더라고요. 뭐 정책적인 그 추진 측면 아닐까요? 아니 근데 의미가 있죠 또. 아니 근데 그거는 이용 의원은 이용 나름대로의 그 이용 의원 나름대로의 색깔 있는 공약을 좀 담아서 현수막을 걸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그런 건 찾아보기 쉽지 않고 뭐 이현재 시장이 했던 얘기를 뭐 그거를 주로 이제 현수막을 내용으로 걸더라고요. 근데 그것만 봐도 두 분이 좀 뭐 이심전심으로 뭐 이러는 거 아닌가 이런 근데 생각도 들어요. 그 또 현수막에 뭐 송병선 또 구경서 뭐 이런 분들 자꾸 있는데 그럼 그분들은 다 뭐, 준비하시는 분들이죠. 예? 출마 준비를. 그러니까 이제 준비를 또 하지 않겠어요? 네. 준비는 뭐 하는 건 자기 마음인데 지금 뭐 거론되는 분들은 많죠. 지금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구경서 란 분도 있고 그다음에 윤한채란 분도 있고 예. 송병선인데 이제 어쨌든 이제 뭐 이제 그 예비 후보 등록을 예, 하면 뭐 예. 또 이제 그렇죠. 우리가 또 그때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예비 후보 예, 등록되면 어떠한 사람들이 또 등록이 돼서 되고 있는가 한번 또 살펴보더라고요. 자, 민주당 쪽은 또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요. 민주당 일단 그 강병덕 그리고 오수봉 네. 그리고 최정윤이 뭐 현역이니까. 네, 뭐 현역이니까 하고. 근데 이제 민주당 쪽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조금 취재를 해봤더니 민주당은 어차피 지금 최정윤은 현역 의원이기도 하지만 그냥 미사를 네. 지금 뭐 사수하려고 예, 예.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중앙당 차원에서 전략을 어떻게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겠죠. 관건이 되겠죠. 그거는 이제 전략 내려오는 걸 막고 못 막고 그건 뭐 거기 우리 지금 최정윤 의원의 그거는 뭐 실력 따라 이제 달라지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그 지금 강병덕이라는 사람은 일찌감치 원도심에 출마하겠다고 해서 사무실을 얻고 또 지금 열심히 좀 돌아다니고 스킨십 주민들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원도심으로 갈 것 같고. 이제 문제는 오수봉 전 시장이 미사를 갈 거냐, 원도심을 갈 거냐. 근데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가 여기 저 홈플러스 쪽에다 시청 앞에다가 뭐 사무실을 하나 얻었다. 그러니까 원도심 쪽으로 뭐 방향을 잡은 것 같다. 뭐 그렇게 되면 이제 강병덕하고 뭐 둘이 만약에 된다면 이제 경선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오수봉 시장도 미사를 고집했었는데 최정윤 의원과 둘이 만나서 무슨 얘기가 뭐 어떻게 된 건지 지금 뭐 최정윤은 그대로 미사, 그다음에 오수봉 전 시장은 지금 뭐 원도심 쪽으로 뭐 이렇게 좀 뭐 방침이 나름대로 이게 정리가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추민규인가요? 추민규 이분도 강력하게 자기는 미사로 출마를 하겠다. 추민규는 뭐 이렇게 이제 전 도의원이죠. 전 도의원인데 네. 거기는 뭐 미사 아니면 원도심 생각 안 하고 미사로 나오는데 거기는 글쎄요 뭐 출마를 해서 뭐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이제 그 전에 뭐 그 지방선거 때 공천 관련돼 있는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아마 그 저 최정윤 위원장, 최정윤 의원하고 별로 좀 안 좋은 감정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좀 출마하려고 오르는 것 같은데 미사 쪽으로 뭐 이제 그건 뭐. 그것도 재미있어요. 이 이름이 또 민병선 뭐 이쪽에 이분이 뭐 한번 현수막에 걸렸다가 지금 뭐 사라진 것 같은데 또 국힘에는 송병선, 병선 이게 이름이 같아요. 그분들이 또 있습니다만 어떻게 민병선은 뭐 조용하네요. 또 어떻게 해요. 하여튼 예비 후보 등록 상태를 보고 그렇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예비 등록 후보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네.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또 얘기를 다뤄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또 요즘에 한참 보니 이 진보당 현수막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예. 이현심 진보당과 이게 아마 하남시 지역위원장인 모양이에요. 지역위원장인데 아주 뭐 칼을 갈고 또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 드러나는 걸로 봐서는 뭐 민주당, 국민의힘, 진보당 뭐 이렇게 현수막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아니 근데 이제 우리 저 이영준 대표가 판세 분석하는 거 있죠. 전 선거 뭐 판세 분석하는 거 있죠. 지난번에 이렇게 한번 예, 짧은 결과를 데이터 정리를 봐서 한번 해봤죠. 그거 예측할 수 있는 소개 좀 어떤 해보세요. 이번에 예측은 아니고요. 약간 그래도 이걸 보면은 실패, 과거의 지난 어떤 선거 실패. 판세 분석을 보면은 이제 이건 좀 사실은 이제 많이 좀 양상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많이 달라지죠. 하지만 네. 참고 사항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역대 선거 때 미사는 어떻게 됐고 민주당이 얼마나 했고 또 국힘은 얼마나 어떻게 득표를 했는지 분석한 걸 좀 한번 소개해 주시죠. 이거는 사실 그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그 투표 데이터를 다운받아 가지고 정리를 한 도표예요. 사실은 그냥 간단하게 해본 것뿐인데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때 그리고 2022년 대통령 선거, 그리고 2022년 지방선거 그 세 선거를 거쳐오면서 민주당과 처음에는 이제 통합당이었죠. 민주당과 그 투표율, 득표율하고 이 원도심과 신도심의 이 변화된 내역을 한번 그래프로 간단하게 비교 한번 해보려고 작성을 해본 겁니다. 근데 이게 약간 좀 뭐 우스운 건지 약간 좀 희한한 거는 2020년도서부터 대선 지방선거를 거쳐오면서 원도심이요. 원도심하고 신도심을 두 개를 나눠볼 때 원도심 같은 경우가 처음에 민주당이 이겼어요. 그랬다가 대선 때는 약간 역전됐고요. 그리고 지방선거 때는 이게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지면서 국민의힘 쪽이 득표를 더 많이 했어요. 근데 미사 신도심 같은 경우 원래 전통적으로 또 이제 민주당이 강세잖아요. 국회의원 선거 때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2020년도에 상당히 좀 득표율이 높게 이겼고 그랬다가 대통령 선거 때는 약간 비등비등해졌고 지방선거 때는 역전이 됐어요. 또 신도심에서 이 당시 이제 이현재 지금 현 시장님께서 이제 출마를 해가지고 원도심과 미사 신도심에서 두 군데서 모두 다 이겼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 원도심 민주당 지지세가 약간 국민의힘 쪽으로 변화 추이가 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미사 신도심 같은 경우 민주당 지지 성향에서 약간 좀 국민의힘 쪽으로 바뀌는 이런 뉘앙스가 좀 보여져요. 그래프만 놓고 보면. 근데 지난 지방선거 때는 글쎄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현재 시장님의 그 인물론 중심의 이런 좀 득표가 많지 않았느냐. 또 대선의 어떤 분위기도 같이 바람을 좀 탔겠죠.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게 이런 양상이다라고 하면 오히려 인물 중심의 국힘에서는 이제 미사 출마를 그냥 우스갯소리로 시장님이 하시면 경쟁력이 있어 보인다. 시장님의 이현재 시장님은 아직까지 뭐 결정난 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지금 또 설마 출마하시겠어요? 주위에 계시는 분을 왜 이렇게 끄집어내시려고? 아니 끄집어내는 건 아니고 그냥 제 나름대로 조용히 있는지 알아요? 봤어요? 조용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뭐 아직 그 정책 행보에만 몰두하시고 아직 시간이 있어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원도심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 보수 쪽이 강하다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2020년도에는 국회의원 선거할 때는 원도심에서 민주당이 이겼거든요. 한번 그런 적이 있었군요. 그리고 대선 때도 비등비등하게 약간 지긴 했지만.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아마 이 정권 심판론 뭐 이런 것들은 작용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 전 어저께인가요? 그 보니까는 갤럽에서 여론조사한 거 보니까는
뭐 51%인가가 뭐 좀 이번 총선에는 뭐 심판론 같은 게 작용할 것이다라는 게 나온 결과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이고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현지 시장이 아직까지는 지역에서 인물론만 가지고 얘기했을 때는 가장 뭐 앞서 있다라고 하는 건 뭐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현지 시장이 나오시고 안 나오시고는 난 모르겠지만 본인의 뭐 왔는데 아무튼 그 이현지 시장이 나오면은 여타 후보들보다는 가장 경쟁력은 있겠죠. 있다고 저도 그건 인정하고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뭐 시민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분이 최고인 거죠. 네. 그리고 보면은 원도심서부터 모든 동에서 지난번 선거 때는 현 시장님이 다 이겼어요. 물리적으로 지방선거 때죠 이게. 예. 근데 이때는 또 뭐 우리 김상호 시장 전 시장이 또 워낙 또 좀 별로 뭐 이렇게 뭐 주민들이 탐탁지 않게 생각한 부분이 꽤 많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런 면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사람에 대한 평가도 분명히 들어가는 요소가 근데 있다. 일단은 또 커다란 바람으로서 대선에서 일단 뭐 민주당이 져버렸으니까 그 대선의 그 흐름에 따라서 지자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고요. 저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아까 그랬고 원도심에서 민주당이 좀 강하게 있다가 이제 미사 쪽으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아마 원도심의 인구가 미사 쪽으로 많이 또 이사를 많이 갔어요. 이동도 많이 했고. 네, 그때 당시보다는 많이. 지금 원도심이 뭐 거의 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들이 다 이사를 가서 다 이제 뭐 흩어져 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좀 염려도 있긴 해요.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 게 원도심과 이제 신도심 두 군데 이제 단순 비교를 할 때 신도심 쪽에 대한 그 투자가 너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원도심의 그 박탈감 같은 거 이런 부분들도 약간 심리적인 어떤 작용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긴 해요. 상쇄해 줄 수 있는 근데 원도심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건 뭐 어디보다든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부분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뭐 이렇게 이제 뭐 본격적으로 뭐 예비 후보 등록이 이제 곧 시작이 되겠습니다만 그때 그 등록을 한 분들을 가지고 또 우리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누고요. 자, 오늘은 한번 초전 분위기를 잡아보는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자, 어찌됐든 2024년 4월 10일 이 선거는 굉장히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선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입법, 사법, 행정 이것이 우리가 삼권 분립의 민주화의 우리의 기본 헌법에 틀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과연 최근에 와서는 과연 이것이 입법, 사법, 행정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참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로서의 역할들을 여야 가리지 않고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참 어떨 때는 한심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 4월 10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대표를 어떻게 뽑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곰곰이 같이 생각해 보면서 4월 10일에는 훌륭한 후보를 우리가 내도록 하는 그런 방송으로 우리 열심히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